오는 6일 지방선거 기장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 예정자만 14명에 이르러 기장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4명의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5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치료병상 가동률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운데 부산 지역 확진자 외래 진료센터는 190곳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스펀지를 이용해 만든 매트리스를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벌미를 잡혔습니다. 유통된 가품 매트리스는 180여 점으로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의 한 철근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숨졌습니다. 차량에 실린 철근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밧줄이 떨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기장군수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 8명 중 3명과 무소속 예비 후보 1명을 만나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이승우 전 기장군의회 의원입니다. 제7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단체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KTX 이음역 좌천역 정차를 성사시켜 기장군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화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공급하고 공교육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대로 교육도시 기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시철도, 도로, 기업, 관광, 교육, 복지 등 불경의 최첨단 미래도시로 기장을 확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정부, 국회의원, 부산시와 협력하는 군정이 필요합니다. 믿고 지지해 주시면 저 이승우 가슴 뛰는 기장군의 미래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기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중앙부처와 소통하며 예산을 끌어오는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상에서 해운대를 연결하는 깊은 지하도로를 일광 신도시까지 연장하고 반송터널을 조기에 착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굴뚝 없는 기장형 일자리 유치, 관광유람선 운영 등을 통한 꿈의 관광도시 기장 조성 등 5대 분야 100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장 철마에서 태어나 35년 준비된 행정가 천하장사 기장 일꾼 정명시입니다. 표밭 개선보다는 기장의 평년되게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허브 기장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기장군을 바꿉니다. 정종복 전 기장군의회 의원도 채비를 마쳤습니다. 5대 6대 기장군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 기장군의 현안을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정 예비 후보는 종합영화촬영소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멈춰있는 종합경기장 건립 추진과 인근 뉴스호스텔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또 자천 신도시 새 주거단지 조성,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유치,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 말했습니다. 법무사, 복지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장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생 군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12년 동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영화 촬영소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공사 중단된 종합경기장은 조속히 건설해서 우리 기장이 스포츠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신대겸 부산 라벤더팜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정관선 유치에 더해 당장 지하철과 동일한 노선의 순환버스를 만들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장 문화예술촌을 만들어 예술인들과 동호인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행복복지센터를 만들어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겠다 말했습니다. 무소속 군수님이 잘 하고 계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저도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무소속 기장군수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당이나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기장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까지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기장군수 선거.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쯤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적재된 철근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닌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영도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기존 대출금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1억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금책인 3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펀지 매트리스를 고가의 기능성 매트리스로 속여 판매한 업자 A씨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가짜 매트리스 800여 점, 16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6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품 매트리스는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제작되지만 A씨는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여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 제조 시설을 임대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가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개당 40만 원인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만 원이 넘는 정품으로 소개했고 이벤트 할인 명목으로 개당 120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세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조 상품이 확산되고 있다며 온라인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시초가 부산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회 도서관의 첫 번째 분관인 국회 부산도서관이 70년 만에 부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국회 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서구에 있던 경남도청 무덕전에 장서 3,600여 권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후 7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지식 정보 서비스와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지방 국회 도서관 시대를 연 것입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은 지방의회의 띵크탱크가 될 것입니다. 도서관은 지상 3층에 전체 면적 13,6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조선시대 사고와 국회의사당 모양을 본다 마치 책을 눕혀놓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문헌 보존과 2, 3층의 자료 영구적 보존 공간을 갖췄고 재난과 해킹에 대비한 디지털 자료 보존실도 있습니다. 장서는 175만여 권에 이릅니다. 앞으로 매년 2만 7천 권의 책이 채워집니다. 여의도에 없는 어린이 자료실이 눈에 띄고 유아실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4월 2일부터 회원증 발급을 통해 관내 대출 서비스와 세미나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과 겹치지 않도록 매주 화요일 휴관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서부산권 주민 문화 복합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중남부 지역은 지난 3월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했는데요.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 때문에 4월 5일은 나무 심기가 늦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환경단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봄 국민 의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자는데 응답자의 56%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일단 4월 5일 식목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제때 심을 수 있도록 알리는데 식목일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채꽃이 개화하면서 부산시가 대저생태공원 유채경관단지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부산시는 유채꽃밭에 관람로를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면서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련 행사는 개최되지 않으며 개화 절정기인 9일부터 17일까지는 질서 유지 인력이 배치됩니다. 5일 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265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37명으로 90대 이상 10명, 80대 19명, 70대 5명, 60대 2명, 50대 1명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91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3.8%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9,232명, 현재 관리 인원은 68,086명으로 현원의 13.1%인 8,900명이 집중관리군입니다. 한편 재택치료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4일 129개 의원이 지정 신청해 총 190개소가 됐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22년 상반기 국적선사 컨테이너 박스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24개 실무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한국해운과 컨테이너 박스 유관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진공은 최근 국적선사의 필수 영업자산인 컨박스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이 컨박스 리스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적선사 컨박스 리스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전체 30만 TU의 컨박스를 지원했습니다. 기장군은 내년에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의 노후기기 교체 등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운영이 중단되는 고리 3, 4호기 원전도 계속 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원전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운대구가 올해부터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두 130명에게 연간 총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학업 장학금 외에 문화예술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재원에게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을 추가했습니다. 부산시가 4월 한 달간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 대만의 주요 3개 도시 지하철 랩핑 광고를 통해 부산의 봄을 알립니다. 시는 부산의 봄꽃과 봄꽃 명소를 중화권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대만 타이베이 해외 홍보사무소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80여만 명의 대만 시민들에게 목련과 수선화, 유채꽃 등 부산의 봄꽃과 황령산, 온천천, 낙동강 생태공원 등 부산의 봄꽃 명소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